새벽 5시, 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의 한 공유 오피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창밖과 달리 회의실의 형광등은 벌써부터 위태롭게 깜빡이며 내부를 밝혔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과 노트북 3대, 그리고 2,000원 프로젝트라 적힌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광고 기획사 실무진 3명은 좀비처럼 충혈된 눈으로 방금 끝난 화상회의 녹화본을 되감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흰 셔츠에 회색 모자를 쓴 가수 이찬원이 특유의 선한 미소를 지으며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계약 조건이...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런티 액수보다 캠페인의 메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 부모님이 TV를 보셨을 때 아들 얼굴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좋아서 뿌듯해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안건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대한민국 식음료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F사가 제안한 2년 전속 모델 계약. 그 액수는 무려 38억 원. 국민 호감이라는 그의 타이틀에 걸맞은, 아니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웬만한 스타라면 두말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샴페인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브랜드가 사회에 무엇을 약속할 것인지를 먼저 듣고 싶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 한마디의 담당자들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근의 늪에 빠졌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은 따로 있었다. 이 38억짜리 계약이 물 건너갈 위기에도 불구하고 광고업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왜? 그의 광고 모델 제안서에는 이미 대기 번호표가 발급된 상태였고 그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식음료는 물론 통신, 금융, 제약,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수많은 기업이 이찬원이라는 이름, 석자의 거액을 베팅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그가 체결했거나 앞둔 계약만 확인된 것만 12건? 시장이 추정하는 총액은 가히 천문학적이었다. 업계는 이 현상을 이찬원 이펙트라 명명했다. 인기는 순간일 수 있어도 그의 이름은 이미 안심 매출 보증 수표라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의 진짜 궁금증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 질문의 끝에서 드러난 풍경은 차라리 비현실적이었다. 수십억을 번 아들은 아직 월세살이, 대구의 부모님은 여전히 소박한 일상, 이 기묘한 불일치에 대한 의문을 정면으로 파고든 것은 KBS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었다. 광고 수익만 최소 40억이라는 루머까지 파다한 상황에서 왜 그는 여전히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아닌 노트북 가방 하나를 들고 쉐어하우스와 방송국을 전전하는가? 카메라 앞에 선 이찬원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다. 광고 수익이 늘어난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집은 없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어지는 그의 설명은 제작진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의 돈은 세 갈래로 나뉘어 흐르고 있었다. 첫째, 이름 없는 기부. 둘째, 교육재단 설립 준비. 그리고 셋째, 미래를 향한 장기 투자. 소속사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그림을 털어놓았다. 올봄, 그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몇 군데를 둘러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콘텐츠 회사의 지분 26%를 인수하는 데 거액을 썼다. 본인이 직접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고 자본이 없어 쓰러져가는 지방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주춧돌을 놓기 위함이었다. 밤새 그가 몰래 준비한 것은 부동산 서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인프라를 살릴 청사진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음악교육장학재단 설립이 물밑에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기부 전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참여했으며
이미 몇몇 예술고등학교와 대학에는 그의 이름이 아닌 마음으로 전달된 비공개 장학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 모든 계획은 그의 가족에게조차 철저한 비밀이었다. 대구 토박이인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동네 노포에서 친구들과 막걸리잔을 기울이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을 마친 후 무료 급식소 봉사를 나가는 소박한 일상을 지키고 있었다. 서울에서 대스타가 된 아들이 당연히 강남에 으리으리한 집을 사서 사모님, 회장님으로 모실 것이라 예상했던 이웃들은 최근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이 모든 계획을 부모님께 털어놓게 된 계기는 올여름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이 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었다. 어머니, 강남에 집 하나 사서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돌아온 대답은 그의 인생 항로를 바꾼 등대와도 같았다. 나는 시장 사람들하고 어울려 밥 나눠주는 게 좋다. 내가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게 내 행복이듯 나도 여기가 편하고 행복하다. 그날 밤, 이찬원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했다. 아버지가 매년 즐겨보시는 지역가요제의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는 없을까? 어머니가 봉사하시는 낡은 무료 급식소를 더 쾌적하게 바꿔드릴 방법은 없을까? 그 가느다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고, 마침내 그의 수십억 광고료는 화려한 부동산이 아닌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위한 종잣돈으로 변모했다. 교내 급식 개선 기금, 시장 상인 자녀 학업 장려금, 지방 소도시 공연장 리모델링 설계비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팬덤은 열광을 넘어 경애에 휩싸였다. 인성 말렙, 돈을 벌어도 사람 냄새를 잃지 않는 가수라는 찬사가 초당 수백 개씩 쏟아졌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은 마침내 광고주들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다. 며칠 전 식품기업 K사와 체결한 신제품 모델 계약에는 계약금의 일부를 청소년 비만 예방 프로젝트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이례적인 부대 조항이 달렸다. 금융기관 P사의 자산관리 앱 광고는 저축은 미래로, 투자 수익은 사회로라는 카피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것은 단순한 모델 계약이 아니었다. 이찬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이었다. 그 정점은 로컬 라이브 투어 프로젝트에서 찍혔다. 강남 아파트 대신 인수한 콘텐츠 회사를 통해 그는 주말마다 지방 소도시를 돌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자신은 피날레 합동 공연만 하는 파격적인 기획을 내놓았다. 티켓 수익은 전액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는 구조였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알아본 광고주 두 곳이 총 15억 원 규모의 스폰서십을 확정했는데 조건은 단 하나였다. 브랜드 로고 노출은 최소화해달라. 이것은 이찬원이 기획 단계부터 내건 원칙, 아이들의 얼굴이 브랜드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슬로건에 광고주가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격이었다. 돈을 쓰는 갑이 돈을 받는 들의 철학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낮춘 광고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진정한 이찬원 효과였다. 재벌들이 수천억짜리 빌딩을 사들이며 부를 과시할 때 이찬원은 지방 공연장 조감도를 붙들고 밤을 새웠다. 초고가 시계와 슈퍼카로 자신을 치장하는 영앤리치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는 낡은 본가의 설렁탕 국물 냄새가 자신이 지켜야 할 고향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직 강남에 집 한 채 없지만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래서 팬들은 그를 가수라 부르기보다 대한민국의 자산이라 칭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진짜 부자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통장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단 하나, 사람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비교 불가능한 이찬원이라는 영앤리치의 품격이다.